안녕하십니까, 김태국입니다. 25년 2월 1일 1월 달이 다 가고 또 구정도 잘 보내고 이렇게 2월 1일 첫날을 맞이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집회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라이브로 촬영을 했습니다. 라이브를 하고 또 집에 와서 현장의 라이브를 다시 리뷰하는 내용으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에 가서 한 노파께서 외국 어르신께서 한국인들이여 정신 차려 깨어나자 이런 그 팜플렛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또 눈길이 가서 오늘 리뷰를 한번 같이 함께 정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알리는 내용인데요. 한번 지금 내용 나왔듯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독하시고 무한 공유 전달해 주세요. 예, 이 말을 보고 제가 내용을 한번 유튜브에 한번 공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중공이 자유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임을 아시는지. 이런 내용이 사실 저희들도 뭐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죠. 제주도 토지나 땅을, 건물을 중국인들이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러다간 제주도가 모두 중국 것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차이나타운들이 참 많은데요. 차이나타운에 대한 이야기, 뭐 중국 뭐 반점, 또 공안, 경찰서 같은 대한민국의 공안이 있다 하고, 또 현재 외국 중국인이 부산 지역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의 함정을 이렇게 간첩 행위를 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잡히기도 하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간첩죄를 외국인들은 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간첩으로서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는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인들 간첩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엄청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맞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북한인들만을 간첩을 인정하고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아주 개탄스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이 간첩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또 이번에 반대를 갑자기 했다고 해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슬프고 싫습니다. 자, 중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첫머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엔 이미 조선족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강진구, 자양동, 영등포, 신길동, 대림동,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많고, 영등포 구로동에 이미 중공 한족이 접수를 했다고 하고, 차이나타운을 금천구, 관악구, 봉천동, 흑선동, 종로구, 일산, 연희동, 연남동, 신길동, 독산동, 인천 차이나타운,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나타운들이 많고요.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많았나요? 자, 팽택시 차이나타운 중공인 60만 명이 거주한다. 어우, 엄청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현실을 이 전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 노파께서 광화문 현장에서 자비를 들여서 이거를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자, 수원 팔달구, 안산시 온곡동, 시흥시 정왕동, 강원도 정동진,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부산시 차이나타운, 또 전라남도 진도 차이나타운 1000만 평에 17조 원 투자에 건설 중이고, 전남 여수, 광양,
또 중공 자본이 제주도를 접수 중이다. 이미 알려져 있지만은 제주도 차이나타운, 서귀포 차이나타운, 한라산 자락 차이나타운, 제주도 에어롭 상가 34만 평 건설 중.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 서울대 교수 조국 사모펀드의 중공 자본 6천억 유입 의혹. 엄청나네요. 자, 스마트 가로등 사업 몰래 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수주를 관여하고 모니터링 중이고 177건 강급공사 수주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죠. 뭐 국방부에도 있고 뭐 대한민국의 주요 요지에 이런 그 모니터링하는 몰래 카메라들 이런 게 많다라고 최근에 작년에 발표를 했었죠. 한국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 또 그곳에 중공 화웨이 5G 설치 도청 중이다.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 있고, 카톡도 중국 거고 사용 자제 요망한다. 톡방 멤버 아니라도 엿듣기 가능하다.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한국 대학의 중공 유학생 성적 2.5점 이상만 되면 장학금 다 주고 애국인 특혜로 마구잡이 입학 허가.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도 명문대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입니다. 4년 졸업하면 영주권 주고 비싼 암 치료 해주고 촛불 집회 동원하고 한국 국적 주고 투표권 주고. 슬픕니다. 중국인들에게 굉장한 이 외에도 많은 지원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애들도 그러고 뭐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뭐 집 구매하는데도 뭐 있고 뭐 저리로 또 대출해주고. 자, 이제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법도 조만간 제정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네요. 지난 70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 만들어서 중공 시진핑한테 갖다 바치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예, 많이들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현실이 슬프고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공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내전을 치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서 지금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구치소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니, 부하 직원도 아니고 국방부 군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인 당신이 내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권을 다 쥐고 있는데 이건 프레임을 짜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 넣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아주 나쁜 세력들의 음모고, 그들이 이거를 행하고 있는 그들이 내란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당시에 10여 %였던 것이 지금 현재 60일 지난 후 어떻게 됩니까? 50%가 넘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정말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면은 이미 한 자릿수로 떨어졌겠죠. 옛날에 일어났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런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또 우리나라 국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그러한 부분을 대통령이 몸소 실천하고 지금 탄핵이 29번째까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국정의 장들을 다 탄핵시켰죠. 국무총리도 탄핵이 됐고 감사원장도 탄핵이 됐죠. 이거는 선관위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했고요.
또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했고 주요 직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장도 탄핵, 부사장도 탄핵, 이사도 탄핵, 가장도 탄핵,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한 나라를 탄핵하듯이 한 기업체의 주요 인사들을 다 탄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그 회사가 제대로 생산성이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내수에 내서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손, 발, 다리 모든 거를 다 쥐어 짜고 묶어놓고 했으니 어떻게 그 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깨닫게 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 요즘 2030들이 외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지율이 50%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아, 민주당이 폐악질을 했구나. 국가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구나.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했구나. 어이없는 행동으로 모든 것 타당성이 없는 탄핵을 했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깨어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남동 간제에서 경호원들과 경찰과 그 마약반들과 또 다양한 경찰 수천 명이 와서 서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그래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에서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행 법에 경호법에 맞는 거고 국가 1급 비밀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 관저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은 그 유혈 사태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이라도 다쳐서는 안 된다. 경원이든 경찰이든 다 우리 국민이다.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남기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구치소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더 깊이 이 계엄령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그 외적인 것도 많이 찾아보셔서 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바탕에 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는 중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내전을 치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정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고 많이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세계에서 중국 화교가 번성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다. 번성은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 했던 사람들이 중국 화교들이다. 이 중국 화교들은요, 본인들이 똘똘 뭉치는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관시라고 하죠. 관시. 그 서로 인간관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미국에 중국인들이 갔다, 이스라엘에 갔다, 말레이시아에 갔다, 베트남에 갔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상점이 생기면 그 상점만을 이용하고, 음식점이 생기면 음식점만 이용하고, 어떠한 거래가 일어나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거래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힘이, 단합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장하고, 그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나고 그 나라에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애국에서 사기치고, 또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툰다고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중국인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하는지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인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했죠. 100만 대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38선까지 다시 밀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슬픈 현실이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화교들이 자리를 잡게 됐는지 여기 보면은 중국인들이 노태우 정권 때 수교를 맺으면서 이 제약이 풀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들이 선두로 몰려 들어왔고, 현재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들 다양하게 사들이고 있고, 코리안 타운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은 국내에서 3년만 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뭐 이런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민주당 정권의 하나의 이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 돈 1억 원만 들고 들어와서 한국에 투자 이민을 하면은 거의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인해 전술로 한 1,000만 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중국 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쎄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쎄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그 노골적인 견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현 대통령이죠, 전에 이 부정선거 때문에 본인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한번 발칵 뒤집혔죠, 4년 전에. 그리고 또한 그 부정선거 증거로 한국에서 지금 이 대한항공 비행기로 이 부정 투표지가 엄청난 화물로 들어갔다고 뭐 사진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개표기, 전자개표기가 수출이 되어서 이 수출된 나라마다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유혈사태 일어나고 재투표를 하고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이 부정투표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깊이 좀 공부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우리들이 그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건 하지만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간첩법 빨리 개정해야 하고요. 우리나라 정말 부정선거 빨리 수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강력하게 외치고요. 정말 오늘 광화문 집회에 오늘도 다녀왔는데 많은 엄청난 역대급으로 정말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참 감사드리고, 애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2월달 힘차게 시작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